유승민 전 대표가 안종범 전 수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녹취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 종일 유승민 전 대표 이름이 포털 검색어 1위에 올랐는데요. 오늘 유 전 대표가 사과 입장을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만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청탁이냐 아니냐. 유 전 대표는 청탁으로 오해할 만하기 때문에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추천을 한 거다라는 입장이고 이미 대선 때 해명을 했다. 예. 그리고 그때도 이미 그 당시 유승민 후보가 검찰에서 조사할 일 있으면 조사해라. 뭐 이렇게 했던 입장을 반복한 걸로 알려지고 있죠. 현재까지는. 그때 대선 때 나왔던 얘기는 두 사람이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말이지 구체적 대화 내용은 국민들이 공개가 안 몰랐지 않습니까? 됐었죠. 예. 근데 이번에 보니까는 청탁으로 비춰질만 하기도 하다. 이런 또 주장이 있어요. 많아요. 네. 청탁인지 아닌지 뭐 법적인 문제는 유승민 전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검찰 수사, 뭐 경찰 수사를 해보면 알겠죠. 근데 저는 정치인 유승민의 입장을 좀 생각해봤습니다. 청탁이란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청하여 부탁하면 청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탁한 건 맞잖아요. 거기 보면 뭐 내정이 있는지 없는지도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이동영 작가는 그 내정돼 있는데 시험을 본 적이 있습니까? 모르죠, 뭐. 그죠. 네. 근데 저는 이제 방송국 시험을 보고 나면 한 2달쯤 후에 전화가 옵니다. 거기 내정 누가 되어 있었대. 원래. 네. 그러면 한 명을 뽑았는데 가보면 막 1000명씩 와서 열심히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내정이 되어 있었다는 말을 나중에 듣는 그 참담한 기분을 알까. 유승민 대표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문자들을 보내고 부탁을 했는지 또 뭐 챙겨봐달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정치인이니까 그 부탁을 한 뭐 조모 씨나 뭐 그 사람들을 제외한 같은 후보가 됐던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한 사람을 챙겨보면 분명히 손해보는 다른 그럼요. 사람이 이게 이제 있잖아요. 뭐 강원랜드 부정채용이나 금융권 부정채용 그런 것도 이미 내정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 이 내용을 보면요. 뭐 괜찮은 사람입니다. 도와주시길. 대우증권 사장 공모 때 신경 써주시길. 누구는 안 되나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고맙습니다. 사위이사라도 연임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그 경제수석으로서 이런 문자를 받게 되면 부담은 분명히 가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이제 문제가, 예.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이 좀 충격을 받았던 문제가 너무 많다. 첫 번째. 숫자가. 네. 11명.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청탁에 사용하는, 아까 말하면 청하여 부탁한다는 뜻인데, 여기 보면 도와달라, 부탁해요, 뭐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예. 네, 이거는 청탁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죠. 있죠. 이거는 우리가 기자로서 기자 출신으로 정확히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런 건 참고로 봐야 되거든요. 네. 예. 왜냐면은, 그리고 이제 지금 유승민 대표가 검찰 수사도 받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예. 그런 이야기는 뭐냐면 이 청탁과 청거의 가장 중요한 법적인 요구는 이 청탁이라는 건 뭔가 뒤로 다른 이권 거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청탁한 사람이 그냥 해주면 네 아무것도 없이 내가 그냥 해준다. 이거는 사실은 청탁이라고 보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청탁을 할 때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예, 그래서 유승민 선배가 이 부분의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청탁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검찰 수사라도 받겠다. 뭐 이런 네, 워딩을 제가 한 걸로 좀 기사에서 봤는데 이거는 워딩 자체로 보면은 청탁이 맞고요. 네, 도와달라 부탁해요 이렇게 한 거는. 그런데 이제 청탁이냐 청거냐 이거는 아까 법적인 측면에서 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그러니까 있지 않을까. 제가 변호사가 아니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정확히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청탁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대가로 뭔가 수수한 게 없다면은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 건 아니에요. 네, 이거는 이제 천거로 볼 수가 있죠 법적에서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다행인 거는 부탁한 게 하나도 안 됐어요. 한 명은 되지 않았나요? 벤처. 그거는 투자기업 한국 공모. 벤처 투자 사장으로 부탁한 적은 없습니다. 네, 이분을 부탁한 거는, 뭡니까? 다른 걸로 했죠? 대우증권 사장이죠. 대우증권 사장. 그리고 서울보증보험 사장. 근데 둘 다 안 됐어요. 벤처 투자 사장을 하셨는데, 이거는 그냥 자기 힘으로 딴 데 가서 한 거예요. 이 유승민 대표는 관계가 없습니다. 네. 네, 이건 제가 확인을 했고요. 어찌됐든 부탁한 게 하나도 안 됐어요. 그때는 왜냐면 박근혜 정부였기 때문에 유승민 대표는 어차피
탈박 아닙니까? 완전히 이제 반박 세력이었기 때문에 안종범 수석도 하나도 안 들어줬을 거예요. 제가 이치적으로 봐. 그런데 이렇게 또 부탁을 했다는 얘기는 유승민 대표도 기자회견에서 얘기했지만 국회의원이 민원에 받으면 무언가 예의를 이렇게 형식적으로라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이렇게 봅시다. 김경수 지사가 도모 변호사를 네. 뭐 일단 청와대에 추천 청구한 거 이거하고 지금 이 유승민 건하고는 다르냐 똑같냐? 아니 이것도 만약에 둘 관계가 전혀 뭐 주고받은 게 없다면 이건 청구로 볼 수 있죠. 네, 그러나 분명히 이 두 분 관계에서 뭔가 있다면 주고받은 게 있다면 천거가 아니라 청탁으로 볼 수가 있죠. 네, 주고받은 게 뭐 꼭 돈이 아니더라도 어떤 부분의 이익이든 이익이 오가서 그렇죠. 뭐 그랬다면 당연히 처벌받겠지만 저는 박종진 앵커랑 생각이 좀 다른데요. 최순실 정국이 그렇게 확 불타올랐던 게 그 부정입학 아니었습니까? 예. 요즘처럼 취업하기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의 입장에서 청와대 경제수석과 가까우니까 이분 말씀대로 하면 굉장히 스펙이 좋은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굳이 가까운 사람한테 말 한 번 넣어주는 거? 그다음에 그 회사에서 어떤 질문을 하나 할 건가 마저도 국민들한테는 굉장한 이익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처벌이 되냐 되지 않느냐보다 이미 마음속으로 유승민 대표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보수나 정의로운 보수라고 하는 기치에는 분명히 저는 흠이 갔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이 문자들로 유승민 대표라고 하는 유승민 전 대표의 정치인의 생각을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었는데 보신 것처럼 지금 바른미래당은 호남과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보면 금융에서 씨가 마른 TK 이런 단어. 그게 법적으로 처벌받고를 떠나서 정치인 유승민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 단초가 됐다는 점에서 저는 오늘 일이 처벌을 받느냐 검찰 수사를 받느냐보다 한때 대선 후보였고 그리고 지난 대선에 제 기억날 때 대학생들이 정말 유승민 후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 토론이 끝나고 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지지했던 사람들한테 굉장히 실망을 준 대목이 아닌가. 전 그게 참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경 아나운서 이야기가 맞는 얘기인데 이제 그 대상자가 거기에는 이제 신입사원이라든가 경력사원에 해당하는 거고 사실 뭐 저도 기자 생활할 때 출입 기자 생활할 때 장관이나 수석 그리고 뭐 중요 자리들은 사실은 천거를 많이 부탁해요. 어떤 사람이 좋냐.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가 굉장히 높은 자리, 그리고 중요한 자리들은 사실은 위에서 인사수석이나 이런 분들도 예. 천거를 부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영경 씨 얘기하는 신입사원이나 경력사원 절대 이러면 안 되죠. 이 자체가 오가면 안 되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안전공사 사장이라든가 중요한 자리들이기 때문에 일부 조금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부분도 저는 뭐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게 좀 투명한 것이었다면, 투명한 옛날에 것이었다면. 중앙인사위원회라고 있었어요. 노무현 네. 대통령 때. 그게 있었다가 그 자료들이 있었다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사실은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인사를 좀 잘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한테 실망을 많이 줬는데 그런 부분이 좀 모자라요. 그래서 사실은 천거라는 단어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신입사원이나 경력사원 이런 데 이렇게 사람을 청구하는 거는 그거는 백이죠. 그건 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잘못된 거고. 근데 굉장히 이제 예, 높고 자리고 알겠습니다. 뭐 장관이나 이런 자리는 근데 지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유승민 대표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부분 아까 이영경 그건 두 사람이 똑같이 얘기했던 문제고 네네.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대선 과정에서 안종범 수석에게 내정자가 있냐 없냐 물어봤을 뿐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그 해명과는 일치하지 않아요. 그 부분에 또 문제가 또 있고 그 부분은 하나 있네요. 여기 내정된 사람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 건 사실 맞네요. 그런데 나는 이런 어떤 메시지가 과거하게 어떻게 실드 치는 것 같습니다. 실드가 아니고 뭐 사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정된 사람이 있나요라고 여기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아니 근데 11명한테 그걸 물었는데 그거 하나만 따서 그렇게 네, 전체적인 한 명은 명령을 물으면 안 그렇다 되는 이거죠. 거고. 예.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많은 내용의 메시지가 이렇게 언론에 나왔다는 거는 유승민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이제 검찰에서 이거 흘린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거기에 나오는데 기자들하고 이제 인터뷰한 내용 보니까 그렇게 나오던데 이게 검찰이나 경찰에서 이런 걸 이렇게 기자들한테 흘릴 수 있는가 메시지를 많이 흘렸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 거고 블랙하우스 SBS도 이걸 이렇게 이미 대선 전에 한번 나온 얘기인데 이걸 또 이렇게 연거퍼 그것도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
사람들한테 집중돼서 이렇게 나온 게 저는 굉장히 좀 뭔가 어떤 의도가 없었겠지만 특별한 의도는 없었겠지만 무언가가 나는 이거 좀 석연찮다. 예. 네, 이런 생각은 좀 이게 해봤습니다. 뭐 검찰이 흘렸던 뭐 어떻게 해서 의도적인 걸 했던 그거는 뭐 나중 문제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아니니까. 그 과정 자체도 매우 중요하죠. 아니 그렇게 되면 그게 소위 말하는 물타기가 되는 그래서 거예요. 지금까지 그 이야기 다 따라합시다. 네, 따라하고 네. 지금 이게 중요한 거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말 도중에 이제 들어오셔서 그랬는데 그 유승민 전 대표가 또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연하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박종진 앵커 말처럼 김경수 전 의원이 청구라면 이것도 청구가 되는 거잖아요. 뭐 그렇죠. 만약 관계가 없다면 두 그러니까. 변호사하고 특별한 인권 관계가 없다면 그러니까 청구될 수가 있죠. 본인은 이렇게 11명한테 예를 들어 이렇게 해놓고는 같은 사건인데 이거는 대통령까지 받아야 된다. 이러면 이건 이중성이 아니냐 비판이 있을 수 아니, 있잖아요. 근데 도 변호사는 드루킹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이고요. 드루킹은 댓글 수사 지금 구속 수사 받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죄인으로 지금 현재는 돼 있는 상태인데 당연히 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안종범 수석도 죄인 아닙니까?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안종범 수석이 뭐 죄인인데 뭘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댓글 수사하고 유승민 대표, 그러니까 안종범 아니, 도 변호사는 그럼 뭘 경제수석이 했어요? 한 거하고 예. 유승민 대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박근혜 아니, 죄인이라고 죄하고. 하시니까 그런 논리라면 이것도 아니죠. 죄인이라는 김경수 여기는 댓글 드루킹 사건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기자회견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제 그러니까 이건 말은 다르죠. 똑같은 일이라면은 자신도 똑같은 일이 아니죠. 안종범 수사 관련해서 유승민 대표가 무슨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아까 박종진 앵커가 똑같은 일이라고 말하셨으니까 제가 그걸 받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를 해봐야 되고 안종범 수사건은 안종범 관련된 수사건은 이 그렇지. 내용은 이 도변호 건으로 사건은 이미 봤냐는- 벌써 기자회견도 여러 가지 나와서 관련된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인지가 되는 부분이니까 이걸 청탁으로 많은 기사들이 쓴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뭐 같은 맥락에서 보면 김경수 지사와 관련된 의혹이 있어 특검이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권이 오갔는지는 밝혀진 바가 현재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 뭐 국내 한 사람 입장으로는 뭐든지 좀 투명하게 밝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뭐 수사하면 되죠. 네. 지금은 이제 검찰이 옛날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뭐 수사를 흐리고 이러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좀 많이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검찰 수사 하면 되죠. 네. 근데 오늘 보도자료를 통한 해명은 좀 적절하지 못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실제로 인사가 된 사람은 없다. 대한민국 정치는 피할 수 없는 문제다. 그리고 청와대에 집중된 인사 시스템이 문제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만약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다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본인과는 관련된 부분이니까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비친 점에 대해 송구하다 정도로 끝이 났으면 좋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러면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 할 것 없이 지금까지 비서실장 그리고 경제수석, 특히 인사수석, 노무현 정부 때는 그리고 현 경제수석 다 핸드폰 한번 메시지 까죠. 예? 이게 왜냐면요. 아마 국회의원들 인사 부탁 다는 아닐 거예요. 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했을 거예요. 그걸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유승민 보니까 뭐 대표도 문자에도 보니까 많이 청와대에 나오죠. 집중된 인사 시스템하고 정치자금법이 빠졌는데 정치자금법 문제도 여기에 거론을 했거든요. 네. 사실은 인사 부탁 이런 거 메시지 다 까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정당도 그리고 사실은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지금 대표적으로 걸려서 물론 그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유승민이 잘못 없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신호위반은 다 하지만 걸린 사람은 법칙금 내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유승민 대표가 지금 물론 매를 맞고 있지만 유승민 대표가 지금 이렇게 하소연한 거죠. 청와대 인사에 집중된 이 시스템하고 네. 정치자금법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속이 탄다. 네. 잘못된 부분이 있다. 예.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현경 의원 마지막 네. 이야기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그 예전에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버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종진 앵커가 제기한 그런 문제들도 있겠습니다만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좀 견뎌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고맙습니다. 사위이사라도 연임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경제수석으로서 이런 문자를 받게 되면 부담은 분명히 가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이제 문제가 예.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이 좀 충격을 받았던 문제가 너무 많다. 첫 번째. 숫자가. 네. 11명.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청탁에 사용하는, 아까 말하면 청하여 부탁한다는 뜻인데, 여기 보면 도와달라,
부탁해요. 뭐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예. 이거는 청탁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죠. 있죠. 이거는 우리가 기자로서 기자 출신으로 정확히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런 건 천거로 봐야 되거든요. 네. 예. 왜냐면은 그리고 이제 지금 유승민 대표가 검찰 수사도 받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예, 그런 이야기는 뭐냐면 이 청탁과 청거의 가장 중요한 법적인 요구는 이 청탁이라는 건 뭔가 뒤로 다른 이권 거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청탁한 사람이 그냥 해주면 네 아무것도 없이 내가 그냥 해준다. 이거는 사실은 청탁이라고 보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청탁을 할 때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예, 그래서 유승민 선배가 이 부분의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청탁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검찰 수사라도 받겠다. 뭐 이런 워딩을 제가 한 걸로 좀 기사에서 봤는데 이거는 워딩 자체로 보면은 청탁이 맞고요. 네, 도와달라 부탁해요 이렇게 한 거는. 그런데 이제 청탁이냐 청거냐 이거는 아까 법적인 측면에서 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그러니까 있지 않을까. 제가 변호사가 아니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청탁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대가로 뭔가 수수한 게 없다면은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 건 아니에요. 네, 이거는 이제 천거로 볼 수가 있죠 법적에서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다행인 거는 부탁한 게 하나도 안 됐어요. 한 명은 되지 않았나요? 벤처. 그거는 한국 벤처 투자 사장으로 부탁한 적은 없습니다. 네, 이분을 부탁한 거는 뭡니까? 다른 걸로 했죠. 대우증권 사장이죠. 대우증권 사장. 그리고 서울보증보험 사장. 근데 둘 다 안 됐어요. 벤처 투자 사장을 하셨는데 이거는 그냥 자기 힘으로 딴 데 가서 한 거예요. 이 유승민인데 이게 검찰이나 경찰에서 이런 걸 이렇게 기자들한테 흘릴 수 있는가 메시지를 많이 흘렸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 거고 블랙하우스 SBS도 이걸 이렇게 이미 대선 전에 한번 나온 얘기인데 이걸 또 이렇게 연거푸 그것도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 사람들한테 집중돼서 이렇게 나온 게 저는 굉장히 좀 뭔가 어떤 의도가 없었겠지만 특별한 의도는 없었겠지만 무언가가 나는 이거 좀 석연찮다. 예. 네, 이런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이게 뭐 검찰이 흘렸던 뭐 어떻게 해서 의도적인 걸 했던 그거는 뭐 나중 문제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아니니까. 그 과정 자체도 매우 중요하죠. 아니. 그렇게 되면 그게 소위 말하는 물타기가 되는 그래서 거예요. 지금까지 그 이야기 따라합시다. 따라하고 지금 이게 중요한 거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말을 도중에 이제 들어오셔서 그랬는데 그 유승민 전 대표가 또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연하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박종진 앵커 말처럼 김경수 전 의원이 청거라면 이것도 청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 관계가 없다면 두 변호사하고 특별한 인권 관계가 없다면 청거될 수가 있죠. 본인은 이렇게 11명한테 예를 들어 이렇게 해놓고는 같은 사건인데 이거는 대통령까지 받아야 된다. 이러면 이건 이중성이 아니냐 비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도 변호사는 드루킹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이고요. 드루킹은 댓글 수사 지금 구속 수사 받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죄인으로 지금 현재는 돼 있는 상태인데 당연히 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안종범 수석도 죄인 아닙니까?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안종범 수석이 뭐 죄인인데 뭘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댓글 수사하고 유승민 대표 그러니까 안종범 도 변호사는 그럼 경제수석이 한 거하고 네. 유승민 대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박근혜 죄인이라고 하시니까 그런 논리라면 아니죠. 김경수 여기는 댓글 드루킹 사건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기자회견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다르죠. 똑같은 일이라면은 자신도 똑같은 일이 아니죠. 안종범 수사 관련해서 유승민 대표가 무슨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까 박종진 앵커가 똑같은 일이라고 말하셨으니까 제가 그걸 받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를 해봐야 되고 안종범 수사건은 관련된 이 내용은 도변호 사건은 이미 벌써 기자회견도 여러 가지 나와서 관련된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인지가 되는 부분이니까 이걸 청탁으로 많은 기사들이 쓴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같은 맥락에 났습니다. 예. 토론이 끝나고 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지지했던 사람들한테 굉장히 실망을 준 대목이 아닌가. 전 그게 참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경 아나운서 이야기가 맞는 얘기인데 이제 그 대상자가 거기에는 이제 신입사원이라든가 경력사원에 해당하는 거고 사실 뭐 저도 기자 생활할 때 출입 기자 생활할 때 장관이나 수석 그리고 뭐 중요 자리들은 사실은 천거를 많이 부탁해요. 어떤 사람이 좋냐.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가 굉장히 높은 자리, 그리고 중요한 자리들은 사실은 위에서 인사수석이나 이런 분들도 예. 천거를 부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영경 씨 얘기하는 신입사원이나 경력사원 절대 이러면 안 되죠. 이 자체가 오가면 안 되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안전공사 사장이라든가 중요한 자리들이기 때문에 일부 조금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부분도 저는 뭐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게 좀 투명한 것이었다면, 투명한 옛날에 것이었다면. 중앙인사위원회라고 있었어요. 노무현 네. 대통령 때. 그게 있었다가 그 자료들이 있었다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사실은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인사를 좀 잘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한테 실망을 많이 줬는데 그런 부분이 좀 모자라요. 그래서 사실은 천거라는 단어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신입사원이나 경력사원 이런데 이렇게 사람을 천거하는 거는 그거는 백이죠. 그건 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잘못된 거고. 근데 굉장히 예, 높고 자리고 알겠습니다. 뭐 장관이나 이런 자리는 근데 지금 천거도 가능합니다. 유승민 대표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부분 아까 이현경 그건 두 사람이 똑같이 얘기했던 문제고 네네.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대선 과정에서 안종범 수석에게 내정자가 있냐 없냐 물어봤을 뿐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그 해명과는 일치하지 않아요. 그 부분에 또 문제가 또 있고 그 부분은 하나 있네요. 여기 내정된 사람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 건 사실 맞네요. 그런데 나는 이런 어떤 메시지가 과거하게 어떻게 실드 치는 것 같습니다. 실드가 아니고 뭐 사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정된 사람이 있나요라고 여기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아니 근데 11명한테 그걸 물었는데 그거 하나만 따서 그렇게 네, 전체적인 한 명은 물으면 안 그렇다 되는 이거죠. 거고. 예.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많은 내용의 메시지가 이렇게 언론에 나왔다는 거는 유승민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이제 검찰에서 이거 흘린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거기에 나오는데 기자들하고 이제 인터뷰한 내용 보니까 그렇게 나오죠. 유승민 전 대표가 안종범 전 수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녹취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 종일 유승민 전 대표 이름이 포털 검색어 1위에 올랐는데요. 오늘 유 전 대표가 사과 입장을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만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청탁이냐 아니냐. 유 전 대표는 청탁으로 오해할만 하기 때문에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추천을 한 거다라는 입장이고 이미 대선 때 해명을 했다. 예. 그리고 그때도 이미 그 당시 유승민 후보가 검찰에서 조사할 일 있으면 조사해라. 뭐 이렇게 했던 입장을 반복한 걸로 알려지고 있죠. 현재까지는. 그때 대선 때 나왔던 얘기는 두 사람이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말이지 구체적 대화 내용은 국민들이 공개가 안 몰랐지 않습니까? 됐었죠. 예. 근데 이번에 보니까는 청탁으로 비춰질만 하기도 하다. 이런 또 주장이 있어요. 많아요. 네. 청탁인지 아닌지 뭐 법적인 문제는 유승민 전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검찰 수사, 뭐 경찰 수사를 해보면 알겠죠. 근데 저는 정치인 유승민의 입장을 좀 생각해봤습니다. 청탁이란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청하여 부탁하면 청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탁한 건 맞잖아요. 거기 보면 뭐 내정이 있는지 없는지도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이동영 작가는 그 내정돼 있는데 시험을 본 적이 있습니까? 모르죠, 뭐. 그죠. 네. 근데 저는 이제 방송국 시험을 보고 나면 한 2달쯤 후에 전화가 옵니다. 거기 내정 누가 되어 있었대. 원래. 예. 그러면 한 명을 뽑았는데 가보면 막 1000명씩 와서 열심히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내정이 되어 있었다는 말을 나중에 듣는 그 참담한 기분을 알까. 유승민 대표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문자들을 보내고 부탁을 했는지 또 뭐 챙겨봐달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정치인이니까 그 부탁을 한 뭐 조모 씨나 뭐 그 사람들을 제외한 같은 후보가 됐던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한 사람을 챙겨보면 분명히 손해보는 다른 그럼요. 사람이 이게 있잖아요. 이제 뭐 강원랜드 부정채용이나 금융권 부정채용 그런 것도 이미 내정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 요 내용을 보면요. 뭐 괜찮은 사람입니다. 도와주시길. 대우증권 사장 공모 때 신경 써주시길. 누구는 안 되나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대표는 관계가 없습니다. 네. 네, 이건 제가 확인을 했고요. 어찌됐든 부탁한 게 하나도 안 됐어요. 그때는 왜냐면 박근혜 정부였기 때문에 유승민 대표는 어차피 탈박 아닙니까? 완전히 이제 반박 세력이었기 때문에 안종범 수석도 하나도 안 들어줬을 거예요. 제가 이치적으로 봐요. 근데 이렇게 또 부탁을 했다는 얘기는 유승민 대표도 기자회견에서 얘기했지만 국회의원이 민원에 받으면 뭔가 예의를 이렇게 형식적으로라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이렇게 봅시다.
김경수 지사가 도모 변호사를 네. 뭐 일단 청와대에 추천 청구한 거 이거 하고 지금 이 유승민 건하고는 다르냐 똑같냐? 아니 이것도 만약에 둘 관계가 전혀 뭐 주고받은 게 없다면 이건 청거로 볼 수 있죠. 예, 그러나 분명히 이 두 분 관계에서 뭔가 있다면 주고받은 게 있다면 천거가 아니라 청탁으로 볼 수가 있죠. 네, 주고받은 게 뭐 꼭 돈이 아니더라도 어떤 부분의 이익이든 이익이 오가서 뭐 그렇죠. 그랬다면 당연히 처벌받겠지만 저는 박종진 앵커랑 생각이 좀 다른데요. 최순실 정국이 그렇게 확 불타올랐던 게 그 부정입학 아니었습니까? 예. 요즘처럼 취업하기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의 입장에서 청와대 경제수석과 가까우니까 이분 말씀대로 하면 굉장히 스펙이 좋은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굳이 가까운 사람한테 말 한 번 넣어주는 거, 그다음에 그 회사에서 어떤 질문을 하나 할 건가 마저도 국민들한테는 굉장한 이익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처벌이 되냐 되지 않느냐보다 이미 마음속으로 유승민 대표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보수나 정의로운 보수라고 하는 기치에는 분명히 저는 흠이 갔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이 문자들로 유승민 대표라고 하는 유승민 전 대표의 정치인의 생각을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었는데 보신 것처럼 지금 바른미래당은 호남과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보면 금융에서 씨가 마른 TK 이런 단어. 그게 법적으로 처벌받고를 떠나서 정치인 유승민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 단초가 됐다는 점에서 저는 오늘 일이 처벌을 받느냐 검찰 수사를 받느냐보다 한때 대선 후보였고 그리고 지난 대선에 제 기억날 때 대학생들이 정말 유승민 후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